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커졌을 때도 어쨌거나 좀 하방은 확인을 해가는 것 같고 지금도 다시 3,100선 위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좀 시장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최근 뭐 한 달 코스피 지수 흐름 좀 살펴보면 사실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장중에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1월 18일에는 3,003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시 1월 25일 날에는 3,212포인트 그리고 2월 들어서 2,947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월 3일 날 3,142포인트 그리고 현재 약 3,100선 위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점도 낮아지고 또 고점도 역시 또 낮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상당히 지금 아직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은 좀 방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지수가 상당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물에 대한 출회 부담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상승 모멘텀도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00선 중심으로 단기적인 그 박스권 장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은 이제 4분 실적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3,250에서 3,300 요 사이로 충분히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하단이 아직 확실치는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까지는 현 시점이 그렇게 뭐 너무 뭐 1분기가 너무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시적 가시성이 조금 더 나온다 보면 오히려 하단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 환경, 뭐 주변 환경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볼 때 달러에 대한 강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채권 가격이 뭐 조금씩 뭐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상품 시장은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곡물가도 상승 흐름이고 원자재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본다면 시장은 역시 또 긍정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또 동시에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최근에 뭐 한 달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인데 2월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단 지지선이 얼마큼 다시 또 검증이 되는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얼마만큼 수준에서 지켜줄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예전처럼 개인들이 산다고 무작정 오르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재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건데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로 뭐 당장의 모멘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해줬지만 그래도 한번 쥐어짠다면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단기간에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정말 큰 폭으로 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특히 IT 부분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이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 때 팬데믹이 좀 더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또 이렇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그런 봉쇄 조치가 추가적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IT 기기들의 수요가 오히려 폭발했다, 뭐 폭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분기 실적은 그러면 더 이제 기대를 해야 될 수도 있냐?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글로벌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로는 사실 팬데믹 상황이 뭐 개선되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좀 지금 현실과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백신 효과가 상당히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면 오히려 IT 업종들의 실적이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봤더니 지금 사실 중국이 분기별로 경제 회복이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주면서 또한 국제 유가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 소비주라든지 또한 석유화학의 강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면이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를 요즘 이게 논할 때 밸류에이션 수준을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12개월 선행으로 한 13배, 13.5배, 뭐 13.8배 수준에서 PER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치가 사실 지금 월 단위로 보면 매월 한 2% 정도 지금 실적 기대 전망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가만히 있더라도 실적 기대치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 PER 밸류에이션 수준은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 가시성이 좀 더 확실시되는 3월 달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밸류에이션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담이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3월 정도 되면 반등 모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좀 찾으셔서 부담 없이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부분과 중국의 경기 그리고 밸류 부담이 없는 업종군으로 좀 계속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수급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자면 예전에도 한번 그 연기금 왜 이렇게 매도하나라는 질문을 다른 전문가께 한 적이 있었는데 꼭 그 질문하는 날은 연기금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긴 하는데 흐름 자체는 지금 매도 우위 쪽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연기금 지금 최근에 이제 매도하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작년에 17.3%에서 올해는 16.8%로 0.5% 포인트 낮춰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가 상승하니까 맞춰놨던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매도세는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한다면 매도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중 조절에 있어서 다른 상품과의 그 비교의 비중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채권 가격이 좀 11월 달부터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좀 낮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주식 비중은 또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이 약세이면서 주식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럴 때 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만일 그 연기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지수대를 밸류에이션상 고평가라고 좀 판단한다면 지금 더 팔고 오히려 하락 시에는 더 매수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도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하락 시에는 지금 많이 팔아놓는 것이 저는 시장 안정 효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지금 사실 과거 대비 고평가인 것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라고 좀 고려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익 성장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아지는 아까 지금 지난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상황을 좀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애플카 협력 가장 큰 기대감을 가졌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협의 진행 중이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고, 하다 보면 모두가 예상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켜보시되 좀 더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협상의 방향성이 좀 바뀐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가 아침에 나온 걸 보시면 하단에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애플의 협력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전기차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전기차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사실 지금 인프라가 잘 갖추되고 있는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그나마 일본의 어떤 다른 생산 업체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최종적인 내용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하시는 분도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애플카 이슈보다는 실적 성장 및 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접근하시면서 어떤 그 매매의 그런 판단 근거로 좀 삼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 보니까 지금 PER로 보면 1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과거 대비는 물론 한 10에서 15% 정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기아차는 오히려 PER이 10.7배로 현대차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더 있었는데 지금 과거 대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PBR로는 좀 많이 올랐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없어야지 정상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사실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저평가 되었다고 보이는 종목이 참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 종목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번 하락을 계기로 현대글로비스는 좀 저점에 매수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이렇게 받아봤고요. 다음은 음식료 업종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실적이 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봤을 때 이제 역기저 효과라는 얘기들도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주가 자체도 글쎄요, 실적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참 이것도 녹록지는 않고요.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은 홀딩인데요. 그렇지만 고평가 종목은 좀 비중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이 지금 사실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중국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고 PER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레벨이 하향이 되면서 지금 보면 음식료 업종 현재 PER이 한 12배 정도 됩니다. PER이. 그래서 한 10년 내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2009년 이후로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스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지금 시장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 시장 평균보다 낮다. 이게 좀 투자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의 성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못 미치는 역기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성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평가 외에는 뚜렷하게 좀 보이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업종이라 불리우는 뭐 그런 IT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업종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 성장성에 대한 매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실적 성장이 꾸준한 뭐 대장주 뭐 CJ 제일제ネ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은 좀 비중을 쭉 축소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지속 보유할 게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하반기쯤에는 가격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과 전략 측면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까지 이제 3거래일 이후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연휴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 대응은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월 후반부까지는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옵션 만기가 10일에 있고 또 설 연휴 관련 리스크 회피성 매도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 주 초반에 하락하면 주 중반에는 다시 반등할 것 같고요. 반대로 주 초반에 상승하면 주 후반에는 후반부, 중반부에까지는 또 하락할 수 있는 지수가 이제 연속성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신규 매수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호재가 부각될 수 있는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이에 고점이 좀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니면 지수가 갑자기 급등해서 3,200선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 매수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저점이 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2월 중순 내내 박스권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뭐 전부 주식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전부 현금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매매는 사실 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하시되 비중만 살짝 조정해주는 그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월 하순까지 3,150선 위에서는 약간 매도를 시작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3,000선에 근접하면 매수를 시작한다. 아니고 그 이하로 뭐 2,900에 근접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매도 구간이고 매수 구간인지 좀 이렇게 추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